안녕하십니까, 박민 선생입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크게 설명해도 힘들고 정보를 좀 얻기도 힘든 상황인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얼마 전에 치른 기말고사가 어땠는가,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번 시험이 중간고사보다는 많이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 따라서 반응이 조금씩은 달랐어요. 아주 이제 최상위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반응은 아니었어요. 다만 이제 좀 빡빡하다,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데 이제 그에 비해 조금만 이제 내려와서 중상위권부터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학생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자, 그만큼 이제 편차가 많이 드러나는 시험이 됐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14번까지는 사실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친구들은 다 맞아야 되는, 그러니까 막 어렵다, 복잡하다 이런 정도의 난이도 문제들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객관식 두 문제가 조금 이제 까다로웠죠. 그래서 15, 16번을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렸을 거고, 자, 15번 같은 경우는 사실 요거를 가지고서 방정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떠올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좀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문제였고, 그래서 사실 이제 요 문제 자체는 아주 최상위 학생들이 아니라면 풀기 어렸을 거고, 그 다음에 16번 문제도 정수 조건에 좀 복잡한 문제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이제 부족하고 타이트하면 학생들이 차근차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해서 아마 스킵하고 넘어갔을 만한 문제일 거예요. 문제만 읽고 거의 접근을 이제 손을 안 대고 넘어간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객관식에서 이전과 다르게 조금 까다로운 게 한 2개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옛날 1학년, 작년 1학년도 사실 객관식에서는 이 정도 어렵게는 내진 않았었어요. 근데 객관식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다라는 특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여기 단답형이죠. 점수를 폭락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이제 내용이 바로 여기 단답형 6문제였는데 1, 2번은 그래도 그나마 좀 할만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중간고사보다는 훨씬 좀 까다로웠고, 문제는 이제 여기인데 이게 4차 방정식, 3차 방정식 같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근에 대한 조건들이 붙어요. 그럼 얘는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라는 아주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주제에 해당되는 거를 한 번 더 꼬은 거죠. 방정식을 더 올려서. 그럼 4차에서 2차로 만든 후에 다시 이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학생들이 좀 많이 틀렸어요. 특히나 이제 4번을 보니까 학생들이 좀 많이 틀렸던 문제. 그래서 아마 1등급을 받은 학생도 요 4번 정도는 아마 틀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듣기로는 1등급 커트라인이 한 86점 정도니까 그 점수가 나간 부분 중에 요 문제가 아마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이렇게 이제 방정식, 대수 파트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데 이 도형의 방정식 파트는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많이 풀어보던 유형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복잡하진 않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이쯤 오면 이미 일명 멘탈이 털렸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상태로 이 문제를 보면 이제 안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기보다는 그 체감했을 때는 굉장히 어렵게 느꼈을 거예요. 문제를 직접 풀지 않더라도 보기만 해도. 그래서 아마 시간 부족에 여러 가지 이유로 요 문제들까지 못 풀다 보면 이제 벌써 여기서 한 13, 14점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객관식까지 하면 거의 여기서 이제 20점이 나가는 상태가 됐을 거고, 이제 최상위 1등급 학생들은 요 2문제 정도는 아마 맞췄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려웠던 게 서술형 2번이에요. 얘는 서술형 2번인데 보통 이제 외대보고가 작년이나 올해 이제 중간고사까지는 서술형 2문제를 학교에서 알려주고 굉장히 무난한 문제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점수를 확보하고 시작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었는데, 이번 시험에 좀 다르게 서술형 1번은 알려줬어요. 그래서 다른 웬만한 학생들이 다 맞았는데 요 서술형 2번 문제가 결국 킬러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1등급 학생들도 어려워한 문제.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요게 이제 전체가 10점짜리고 그 10점짜리를 4문제로 쪼개서 배점을 이제 나누어서 줬는데 거의 대부분 그냥 10점 통으로 날린 학생들이 많았어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1번 증명 때문이에요. 자, 이게 이제 일명 여기서 한번 이 직선의 방정식을 보이시오라고 하는 얘가
자,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일명 극선이라는 방정식이에요. 극선의 방정식인데, 자, 요거 자체를 이제 교과서도 수록이 안 됐고, 자, 교육과정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공부를 안 했을 수도 있고, 설사 배웠다 하더라도 극선의 방정식을 이용하는 정도만 하지 이것을 증명하는 건 해보진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당황했고, 그럼 그 뒤로는 당연히 얘가 막히니까 뒤에는 볼 엄두도 안 냈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자, 여기서 이제 막힌 이후로 요 뒤 문제들을 못 풀었는데, 사실 1번이 안 돼도 2번, 3번은 앞에 문제랑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한번 접근해 볼 만큼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요 두 문제는 사실 우리가 시간만 있었다면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는 문제인데, 아이들이 이제 이전에 벌써 이미 멘탈이 나간 상태로 시간도 부족한 상태에서 여기까지 접근을 건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요 마지막 배점이 얼마 안 되는 요 2점짜리 얘가 됐을 건데, 요거는 시간 여유가 있어도 좀 풀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학교 선생님이 출제했을 때 만점 방지용으로 얘를 넣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증명, 자, 이런 것들이고, 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고 자, 차분하게 풀었다면, 자, 사실 1등급 커트라인이 86점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중간고사가 워낙 쉬웠고 아이들이 거기에 이제 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좀 당황을 해서 좀 더 많이 틀렸던 것 같고, 중상위권도 당연히 그런 이유로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점수가 잘 안 나왔던 시험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이제 시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중간고사만 좀 특수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를 못했다 해서 특수하게 그렇게 시험이 치러졌을 거고, 앞으로 이제 2학기 때는 계속 저는 요 정도 수준의 난이도로 계속 이어지거나,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쉬워지거나 요 정도 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적응이 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는 사실 시험의 어떤 성격, 특징을 논하기에 너무나 쉬운 문제였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지만, 요번 이제 기말고사를 보면 자, 특징적인 파트가 이제 방정식 2차 함수 어렵게 낼 수 있는 파트와, 그 다음에 도형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파트인데, 자, 상대적으로 원의 방정식 파트가 좀 쉬웠어요. 다시 말하면 학교 선생님은 기하보다는 대수 쪽에 좀 더 선호를 하고 거기서 좀 더 어렵게 내는구나 라고 조금 파악할 수 있고, 자, 그런 부분이 2학기 때 어떻게 연결될까 또 이제 아마 주의 깊게 보고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맞춰서 아이들한테 이제 공부를 시킬 거고, 특히나 이제 함수 파트에서 어떻게 어렵게 낼지 저는 이제 조금 감이 와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갈 예정이고, 자, 그럼 이제 이런 기출에 대한 분석은 좀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중요한 걸 얘기할게요. 아이들이 이런 시험에서 특히나 이 애를 한번 경험했다면 아주 시험에 큰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맞춘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수월하게 맞췄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도 확보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됐겠죠. 자,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이제 마지막 내신 전에 했던 마지막 5번째 수업 때 제가 수업 시간에 방금 전 그 증명 문제를 수업 시간에 다뤘어요. 그래서 그 증명하는 방식이 완벽하게 똑같은 요 문제를 다뤘었고, 그래서 저는 이 시험지를 보고 학생들이 우리처럼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요걸 기억을 해서 저 문제는 맞췄겠구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시간적인 안정감을 가지지 않았을까 좀 기대는 했어요. 근데 물론 학생들이 다 수업을 했다고 다 본인 걸로 만든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한번 들어봤고 경험해봤기 때문에 좀 더 수월했을 거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다음 학기나 이런 것들, 자, 이런 식으로 자, 일반적으로 잘 나오지 않는 형태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도 빠짐없이 좀 준비를 해서 2학기 때도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자,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 이제 방학 때부터 시작이에요, 내신이. 제가 이번 1학기 때 내신 수업을 진행하면서 좀 아쉬웠던 것이 바로 뭐냐면, 아이들이 조금만 더 준비된 상태로 학기 중에 왔었다면 좀 더 탄탄하게 공부를 시킬 수 있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학생들마다 편차도 좀 심했고 준비가 좀 잘 돼 있던 친구도 있었고 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부족했던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다 같이 자, 좀 최대한 준비를 많이 해서 학기 중에는 진짜
1등급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거에 포커스 맞춰서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하고자 이런 이제 수업들을 개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학과 당연히 2학기 내신이기 때문에 심화로 진행할 거고, 이 심화라는 거는 무작정 어려운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갖춰져야 될 대표적인 문제들부터 해서 개념들 이런 것들을 다뤄줄 거고, 이제 방학 끝나고 학기 중에는 또 이제 원래 이제 정규 시간에 킬러, 준킬러 문제들로 진행을 할 겁니다. 시간표는 이미 시대인지에서 공지되었을 테니까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고, 난이도는 시중에서 많이 보던 일명 어렵다는 책들 이런 정도 난이도로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께서 굉장히 문의를 많이 하시는 게, 수학하는 다음 내신이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 이건 전제됐고, 두 번째가 그럼 선행으로 한 과목을 뭘 해야 되냐. 그래서 특히나 이과 학생 어머님들은 수투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아이의 상황이 좀 달라요. 수투를 한 번도 안 봤거나 겨우 한 번 가볍게 본 정도라면 수투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수투를 한 2번 정도 봤거나 아니면 미적분 선행까지 갔던 친구들은 사실상 미적분 하게 되면 수투 내용을 거의 포함해서 아우르기 때문에 사실상 수투를 여러 번 본 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제 경험상 이과 학생들이 수투보다는 수원을 더 어려워했고, 실제 양도 수원이 수투의 한 1.5배 될 거예요. 그리고 수능에 출제됐던 그 고난도 문제에 차지하는 비율, 좀 문제 개수를 보면 수원에 해당되는 단원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과 수능에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수투라는 과목은 최근 몇 년까지 계속 문과 수능이었어요. 문과 시험 범위였기 때문에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전에 문이과 공통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미적분 파트 부분을 내지 수투 파트를 어렵게 내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수투는 기출 자체도, 즉 학교 내신에 반영될 수 있는 기출 자체도 그리 어렵지 않은 것들이 문제들이 구성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방학 동안에 수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그 수업이 개설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수투는 오늘 이제 영상 제가 토요일에 찍는데, 어머님께서 이제 만약에 보신다면 아직 방학 들어가기 전까지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될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수투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제 방법, 대표적으로 쌤 같은 거 한 권을 정해서 그것을 충분히 문제만 풀어도 일주일이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고, 아니면 이제 조금 더 시간을 써서 방학 중에 또는 이제 방학 끝나고 나서 이럴 때 한 다음에 한 권 정도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 정도만 준비해도 겨울방학 때 어차피 또 내신을 위한 심화 수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굵은 과목인 수원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들이 제가 개설이 됐고, 당연히 이제 얘는 이제 당장 다음 학기 내신이 아니기 때문에 난이도는 조금 더 낮춰요. 그래서 한 단계 정도 낮춰서 실력 정도의 수업으로 진행이 될 거고, 제 수업은 이제 방학 특강은 3시간 반이에요. 내신은 4시간이지만, 그러면 이제 보통 그 3시간 반 중에 앞에 전 시간에 배웠던 20분, 그 다음에 그날 배웠던 거 똑같이 따라 할 수 있냐 확인하는 거. 근데 대체적으로 제가 수업을 하면 여기까지 하면 한 5시 돼요. 한 3시간 반 수업이 여기까지가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쉬는 시간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 2시간 50분 정도 되니까 거의 대부분 한 5시에 끝나면 빨리 푼 아이들은 막 쉬는 시간에도 그날 배웠던 확인 테스트를 미리 풉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에 수록해서 아이들이 본인의 이제 능력껏 쉬는 시간에도 나는 열심히 미리 풀겠다는 친구들은 빨리 갈 수 있고 5시에 갈 수 있고, 아닌 친구들은 이것 좀 풀다가 한 5시 20분 정도에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 수업은 빨리 끝나야 한 제 시간, 보통은 좀 한 20-30분 정도 더 딜레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 과제, 아이들이 방학 때이기 때문에 많이 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한번 올 때 한 50문제에서 60문제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매일 제 스케줄을 소화한다면 거의 이제 매일 한 50-60문제씩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얘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타임 테이블을 만들어 봤는데, 일단 아무래도 수학화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수학화를 진행하는 월수금 저녁에 아이들 그날 치른 시험과 그 다음에 그날 제출한 과제에 대한 오답,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제 개인 학원인 성빈학원에 클리닉 시간을 이제 열어놨어요. 그래서 월수금 저녁에는 요 시간, 그리고 대치동이 항상 10시 되면 굉장히 막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차라리 좀 일찍 가자. 그래서 한 9시 정도에 마무리할 수 있게, 그래서 조금 막히지 않을 때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이고, 만약에 이거를 참석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아마 미리 조사할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참석해서 첨삭까지 다 받고 준비를 좀 탄탄하게 하자. 이게 이제 저희 모토입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알차게 좀 준비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짧게 제가 뭐 최선 다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고 참고하셔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뭐 성빈학원 제 학원이나 아니면 뭐 시대인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뭐 성심껏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